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반응,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짚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메카시 하원 의장 간의 만남. 자, 오늘 만나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할 예정인데 각각의 입장과 더불어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내용 진단해 주시죠. 합의는 언젠간 하겠지만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조정을 하는 합의 마감 시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5일입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임시 조치, 비상금 같은 걸 통해 버틸 수 있다라고 못 박은 시한이죠.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시간으로 2월 1일에 만나는 겁니다. 메카시 의장이 1월 7일에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 만남인 거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기싸움을 할 겁니다. 양측 입장은 확연히 대조가 되죠. 메카시 의장은 15번의 투표 끝에 어렵게 하원 의장이 됐고 본인의 존재감, 공화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니까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겁니다. 미국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든 많이 깎으려고 하겠죠. 야당이어서 여당 예산을 깎는 그 이유도 있고요. 내년이 또 대선이고 또 보수당인 공화당이 원래 재정 건전성을 민주당보다 더 중시하니까 또 깎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로 복지 예산이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예산 등을 깎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와 다른 사안과의 연계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이냐, 2018년이냐, 2021년이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과거의 재현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2011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벼랑 끝까지 가서 정부가 셧다운 됐습니다.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줬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미국 연방정부만 셧다운을 하는 겁니다. 최장기간 셧다운이어서 큰 상당히 고통이 있었죠. 세 번째는 2021년처럼 임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버티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번엔 2011년이나 2018년 때처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순순히 백악관이나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이나 민주당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공화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향후 합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협상에 이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시장을 움직였던 또 하나의 이슈, 지금 중국 화해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 화해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란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클 것이다 아니면 작을 것이다 전망들이 좀 각각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가 화해에 대한 수출 금지 그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선 화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조치가 5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망을 했는데요. 화해는 이때부터 퀄컴과 인텔, AMD로부터 핵심 칩을 조달받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프로세서를 못 받는 거죠. 퀄컴, 인텔 같은 세계 1위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퀄컴과 인텔도 화해에 공급하는 그 매출이 줄어드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매출에서 1% 정도 그 이하다 해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끝이겠냐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었죠.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에 대해선 얼마 전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서 이 미국에 협조하겠다라는 동의를 이끌어냈죠. 다만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 아니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화웨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화웨이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통신 장비로까지 확대가 되면 2018년 화웨이의 규제가 본격화됐던 것처럼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는 아니면 거래를 하는 업체들로 영향이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해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를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렸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블랙리스트 기업 범위를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의 중국 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죠. 대중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FT 평가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